행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좀 평상시보다 더 멋있어 보입니까? 선글라스를 껴서. 우리는 통상 이제 이 선글라스를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죠? 무엇으로 씁니까? 아니면은 뭐 이 시력 보호를 위해서 씁니까?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무엇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력 보호 때문에 이제 쓰죠, 이것을. 1925년에 미 그 공군에서 존 맥크레디라 그러는 대령이 항공 기술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비행기가 높게 올라가잖아요. 태양의 어떤 직접적인 빛, 구름에 반사되는 빛 이런 것 때문에 조종사들이 두통이나 이제 구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좀 빛을 차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바시롬 회사에다가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만들어 달라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연구를 해갖고 1939년에 바시롬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선글라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시제품이니까 빛을 차단하는 안경이라 그래갖고 레이밴드 글래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상표 이름이 돼버린 것이죠. 레이밴하고. 우리가 이제 2007년 4월 우리 국내 일부 매스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지난달 육군본부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초병과 운전병에게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한다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선글라스 착용으로 차광과 방풍, 눈부심 방지 등 시력 보호와 함께 병사 스스로 강인한 군인상 표출에 따른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 군기강 확립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병과 운전병들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착용하게 됐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 저는 그 연대장을 김포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연대에서 김포 쪽으로 레토나 찝차를 타고 가면은 빛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운전병이 때때로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손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 그 글로브 박스 있는 제 이 뭐 선글라스 그거를 운전병 보고 아무개 이거 네가 해라 했더니까는 뭐 본인이 괜찮다고 안 쓰더라고요. 뭐 진짜 괜찮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감히 연대장님 걸 쓰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연대 군수과장한테 야, 이 빛 때문에 운전병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운전병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지시도 하고 했었는데, 지시만 하고 사실 뭐 해결을 못한 상태로 연대장 직책을 마치고 육군본부의 인사근무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가서 근무하게 됐어요. 인사근무과가 뭐 하는 곳이나 하면은 병사들 생활하는 거, 또 간부들 생활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각종 포상제도라든지 휴가제도, 그 다음에 뭐 베레모냐, 뭐 작업모냐, 전투복을 넣냐 빼냐, 뭐 얼룩무늬를 하냐 디지털로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뭐 점호제도라든지 사고 예방 계획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육군에서 총장님이 주관하는 각종 육군장이라 그러는 장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서예요. 근데 어느 날 전방에 모 사단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고대령, 그 초소 근무자하고 운전병들에게 이 선글라스 좀 착용할 수 있도록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안 초소 근무자들이 바다에서 반사되는 그 빛 때문에 눈이 아주 피로감이 빨리 오고 시야가 많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운전병들도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장님께서 사단 자체적으로 이 선글라스 몇 개를 구입을 해갖고 나눠주고 시험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근무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육군 규정에는 판문점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해외 파병 나가는 장병들에 한해서만 선글라스 착용이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병사, 초병이나 운전병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육군 규정 위반으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초소 근무자나 운전병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연대장 할 때 그런 똑같은 애로사항을 느꼈던 지휘관으로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단장님이 좀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정시로 건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오면은 그게 뭐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인사 근무과에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일정한 뭐 회의라든지 뭐 이런 걸 거쳐 갖고 참모총장 결재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 직접 상관들부터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야, 병사들이 뭐 선글라스를 끼고 야 이건 뭐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제 설명을 다 듣고 오케이 하셨어요. 좋아요. 꾹 오케이 하셨으면은 바로 야 부대에 지시하면 되느냐? 아니죠.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산은 제가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보급품을 보급하는 군수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가갖고 거기에 관련된 연간장교 장군님들한테 초병하고 운전병들은 선글라스를 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조를 구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판문점 근무자고 해외 파병 근무자들만 허용을 내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초병하고 운전병까지 하려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돈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조금 깝깝했어요.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급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끝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은 그건 근본으로 돌아가 갖고 선글라스라는 것을 초병이나 운전병이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는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결론은 뻔합니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면은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문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돈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것을 제안했던 그 사단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예산 문제가 좀 있어갖고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사단장님께서 그 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허락만 해주면은 사단 자체적으로 무슨 위문금이라든지 지휘관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걸 사서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문서를 작성을 해갖고 제 상관님들한테 그 과정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산 담당하고 보급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쫓아가갖고 일단은 협조 설명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된다. 근데 추후에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협조 설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갖고 참모총장 결재를 해갖고 매스컴에 보도됐던 것처럼 초병들하고 운전병 요 인원에 한해서는 필요하면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라 하는 공문을 하달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2007년에 이제 그렇게 하달을 하고 제가 2008년도에 장군이 돼갖고 저한테 이제 운전병이 지원이 됐어요. 차하고 어느 날 어디 가다가 햇볕이 뜨거우니까 운전병이 싹 이렇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아무개야 이 선글라스를 껴라 왜 안 끼냐 그랬더니까 무슨 소린지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제 운전병은 육군이지만은 소속은 국방부 부대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에만 선글라스 착용하라고 지시가 됐지 상급 부대인 국방부에다가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대는 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또 여기저기 얘기를 해갖고 그 뒤에 국방부도 이제 운전병뿐만이 아니라 뭐 국방부 관련된 뭐 헌병이라든지 초병 근무자들이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행복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말이죠. 기존의 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답이 기존의 틀 속에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공조직에서는 어떤 그 책임 뭐 이런 소재라든지 또 어떤 잘못돼 갖고 또 혹시 혼나고 할까봐 뭐 등등등 이유를 대 갖고 기존 틀을 깨려고 하지 않고 현재 법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매번 참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틀을 깰 수는 없죠. 또 선도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변했으니까 생각을 해서 법규를 바꿔 나가면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관련된 법규 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갖고 이것이 당장 어떤 범법 행위라든지 당장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요로 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라도 법규를 좀 잘 고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갖고 기존 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서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틀을 깨고 나가서 바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의 장구는 실사구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의적이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행복! 좋아요 꾹,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